자, 이제는 2강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강서부터는 18번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웬만하면 문제를 갖다가 같더라도 반복해서 했습니다. 자, 뒤에 가서 보면 반복된 문제는 압축할 것입니다. 미리 얘기했습니다. 자, 18번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 건물 질 수 있는 땅을 대지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앞서 배웠죠? 다만, 여기 있네요. 다만, 건축할 대지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중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가, 건축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인지할 때는 건축법과 같이 보시면 아주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에 보면 분양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위해서 건설한 지방공사형. 자, 이걸 이제 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자, 주택공사 등인 경우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네, 2번. 건축할 대지가 도시개발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지 예정지다. 바꿀 땅을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걸 환지를 하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환지는 바꾸란 자 땅 자기가 자기 거를 갖다 강제로 교환 분합하는 공적 조치를 하기 때문에 소유권 확보란 말을 명확하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걸 우리가 가져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는 분양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조합인 자, 정비사업조합 이런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기점으로 할 게 아니라요. 자, 이거는 도시개발법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4번에 보면,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에 보면 도시개발법, 택지발 촉지법 등 관계법에 따라 조성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지 지적이 정리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다. 지적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거라고 확보할 수가 없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개 3가지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금 여기 있던 주택공사 등이 한다든가 또 환지 예정지인 경우 그 다음 여기 있는 것처럼 지적이 정리되지 않아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한 건 역시 똑같이 가져갔을 때 기본적으로 소유권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이제 19번에 보면 간접적으로 또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번을 보도록 해봅시다. 분양사업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 한 대지에 확보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저당권, 가등기 담보, 전세권, 또 지상권 등기된 것을 갖다 가져간다. 이런 말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이를 갖다 뭐 한다 그랬어요? 말소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있어요? 대항력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말소해야 된다. 다만 분양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그럼 그들은 말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죠. 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거냐? 자, 건축할 대지가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률에 따라 환지 예정지인 경우. 자, 우리가 환지 예정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할 필요 없겠죠. 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분양사업자 국가지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 따른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일 것. 맞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분양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일 것 그래놨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명문 규정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앞에 18번과 달리.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 분양보증기관이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그려놨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설정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의 규정을 보면 분양보증기나 또 저당권, 가등기 담보 물권이 설정돼 있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양보증을 받은 것으로 분양보증기간이 자, 근데 여기 법에 따라 분양받은 보증기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져갈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 명문 규정이 없는 건 지금 여기 있는 요거죠. 1번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자, NG. 다시 하겠습니다. 19번. 분양사업자는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의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돼 있는 부동산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서 말소합니다. 자, 이건 대항력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양사업자는 당연히 말소해야 되지만 거기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분양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된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대통령이 규정하는 예외사에 해당하는 법정사항이 아닌 걸 고르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앞에서 있었을 때에 자, 소유권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거하고 지금 여기는 말소하지 아니하는 것에 규정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걸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바로 그러면 거기 보면 1번은 자, 건축할 대지가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지 예정지인 경우. 자, 이거는 뭐라 했어요? 자기 소유권을 말소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 있는 것은 당연히 그러더라도 여기 명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을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명문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면 되겠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보도록 해봅시다. 다음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사항 분양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한 경우에 건축법 11조에 따라서 건축허가자에게 신고한다. 맞죠? 앞에 배웠죠? 그다음에 2번에 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를 할 때 신탁계약서, 대리, 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사항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당연히 맞죠. 그 다음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신고가 제출된 경우에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 수리라는 건 뭐예요? 적법. 자, 우리가 접수란 건 단순한 사실이고 수리는 가서 처리하겠다고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건 며칠이라고 볼 수 있어요? 5일 내 해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는 분양신고를 수리하면 되고, 자, 수리했으면 알려줘야 되겠죠. 개별적으로 통지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수리했다는 사실을 갖다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보면 이걸 제출할 때 이걸 제출할 때 우리가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했다면 굳이 예를 들어서 등기사항을 증명한 서면 같은 거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같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다음 중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를 할 때 분양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자, 첨부할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근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1번에 보면 신탁계약서와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의 사본, 착공신고 분양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래놨습니다. 자, 당연히 첨부해야 되겠죠. 네, 2번 연대보증 있어야 되겠죠. 3번 골조공사의 3분의 1 완된 후에 분양받을 조건한 건축법 제25조에 따라서 지정된 공사 감리자의
공정 확인서 그래놨습니다. 자, 여기는 뭐가 틀렸어요? 우리는 분명히 분양할 때 골조공사가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겠죠? 요 내용이 틀린 거예요. 숫자가 틀린 거지. 이건 맞습니다. 뒤에 공정 확인서를 제출하는 건 맞습니다. 나의 분양 공고안 그래놨죠. 그래서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골조공사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앞에서 했던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리 여부 며칠 했어요? 5일이라는 하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죠.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그랬습니다. 용어가 아니라 거기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허가권자는 분양상담자로부터 분양신고서가 제출될 경우에 신고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 적법하게 받을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접수는 단순 사실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분양 신고를 수리한 때는 분양사업자는 국토교통정보에서 분양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고 결론적으로 통지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접수일부터 5일 그래야 되겠죠. 5일에 수리한다. 그럴 수 있겠죠. 다음 문제 23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다음은 건축물의 분양에는 법률의 분양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그랬습니다.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는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 모집한다. 당연히 공개 모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2번 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에 따른 분양 신청한 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 추첨 아니죠. 우리는 뭐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 공개 추첨 방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6조 3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 추첨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양사업자는 분양을 받은 자로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당연히 맞죠. 절차적으로. 네,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계약 건축물의 표시,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 종류, 또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공개 추천 방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다음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의 분양 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분양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 지구 물가 상승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다는 얘기죠. 대통령이 정한 지역에 대해서 건축 분양한 것은 분양분의 20%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신고일 현재 건축물의 건설 지역의 거주자, 자, 주된 사무소에 소재하는 법인을 포함해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자를 우선 선정한다. 왜냐하면 거주자를 하는 것은 그만큼 배려하는 거고 외부자 하면 되게 투기 세력이 물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가져간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 승인 후 1년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에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 행위를 포함하되 자 상속은 사건이죠. 그렇죠? 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기능 용태죄나 이건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시 가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대통령 전매 차익을 누리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분양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되는 거고 3번 분양 광고는 전국을 주된 보급지라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사업장에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제호라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은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받은 자를 수의계약 통해서 아니죠. 우리는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라 공개 모집 방법에 의한다는 거 분명히 앞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공개 모집 방법에 의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은 25번 보도록 해봅시다. 다음 중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를 할 경우 광고에 포함하여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당연히 여기다가 갈 때 지문을 때 포함하는 것. 자, 우선 분양 신고 번호가 있어야 되겠고 분양 신고 일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분양 상담사 분양사업자의 경제적 신용정보 이런 말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건축물의 층수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건 들어가도 안 돼요. 그러면 정답은 바로 2번이 나올 수 있겠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연면적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또 대지의 지분 어느 땅인지 알 수 있어요. 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연면적이 있어야 되겠고 용도, 위치, 가격 이런 경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분양사업자와 분양대행자 간에 그 명칭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렇죠? 그걸 갖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분양대금의 관리자,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예정일, 입주예정일 이런 것을 분명히 되어 있고 그냥 가장 중요한 분양대금의 납부 시기 이런 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정답은 2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25번 보면 다음 중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를 할 경우 분양의 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분양된 납부시기 당연히 분양가격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구분 소유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개 모집할 경우에 그 업종, 건축물의 내 위치, 전체 분양 면적 중 우선 모집할 면적, 분양받을 자의 자격 제한 등 우선 공개 모집할 내용. 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분양사업자나 분양대행사 시공업체의 대표의 주민등록. 자, 대표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 사람들에 대한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명칭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명칭 이런 것을 우선 먼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럴 수 있겠죠. 다음은 똑같은 겁니다. 27번 봅시다. 분양 광고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그랬습니다. 1번 분양 광고는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이라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사업자에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이라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한다. 앞에 배웠죠? 맞죠. 네, 2번 보면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구분 소유권에 대한 청약 자격을 제한하여 우선적으로 공개 모집한다. 분명히 자 우리가 보면 바닥면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우선한다. 그럼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봐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바닥면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뭐라 했어요? 구분 소유. 당연히 우리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이건 꼭 1000제곱미터 이상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연면적이 3분의 2 이상인 구분 소유에 대해서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우선적으로 공개. 자, 요게 좀 조심해 줘야 돼요. 연면적의 3분의 1이 아니라 연면적의 5분의 1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바로 3번. 다음 분양사업장을 설치한 때는 국토교통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분양 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견본을 설치하거나 분양을 안내할 수 없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잘 하세요. 그래서 여기면 우선 공개 모집하는 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그다음에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구분수의 청약자를 제한할 경우 우선적으로 공개 모집한다 하는 것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28번이니까 28번 딱 봐도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28번 보면 숫자 합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선 공개 모집하는데 근데 받으면 1천이었죠. 그렇죠? 연면제 5분의 1 있잖아요. 그럼 합치면 6이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문제를 구성하고 있구나 볼 수 있겠죠. 다음 29번 사업자는 분양받은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중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이 아닌 거. 자, 분양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자, 사업자의 등록번호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가서 기본적으로는 그 분양 사업자, 분양 대상자, 시공자의 명칭이 들어가죠. 명칭. 그래서 1번 드렸습니다. 네, 분양 건축물의 표시, 또 신탁 계약, 또 대리 사무 계약 또는 분양 보증 계약 종류, 또 신탁업자 또는 기관의 명칭 이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0번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분양사업자는 분양받은 자로서 선정되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그렇죠?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가 있잖아요. 공개 모집에서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계약을 체결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 신탁계약, 대리 사무계약,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분양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돼 있죠. 다음 중 분양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죠. 저 앞에서 분양사업자, 분양대상자, 시공자의 명칭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그랬습니다. 자, 요 내용은 대통령령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대금 관계자, 예금주 이런 관계를 갖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양사업자 간의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사항, 해약. 분양계약 후 건축물의 내부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경우는 분명히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시공자 또 분양 대상자 명칭이 들어가야 되겠고, 네, 분양 신고서 또 신고 확인증 발급서 같은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네, 분양 대금의 계좌번호, 그죠? 예금주, 관리자 이런 게 있겠고, 그다음 가서 가격, 잔금, 또 준공 예정, 또 분양 계약 그 증명서의 고유번호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을 갖다 보도록 해봅시다. 앞서 배웠죠. 투기과일주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작에서 우선을 선정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분양분의 얼마? 100분의 20이라고 아까 배웠죠. 그래서 투기과일주 100분의 20범위에서 대통령이 저는 현재 거주자한테 우선적으로 가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웠습니다. 2번. 자. 그다음 분양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일지구에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 분양하는 거 분양분의 앞에 배웠죠. 100분의 20의 범위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신고일 현재 건축물의 건설 지역의 거주자. 그래서 법인도 마찬가지로 포함하는데 신청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한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 거주자 우선 분양해야 할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서울특별시 있죠. 수도권 인천광역시 있죠. 자, 수도권 등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간, 결국 이건 뭐예요? 대도시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됐다 그러면 대도시를 인구 50만 나오면 바로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뭐는 빠진다라고 쓰면 제주도는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이 자체는 결국 요 자체는 뭘 갖다 설명할 것이냐 세 가지는 수도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정비법에서 수도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되는 건 제주특별자치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33번 문제를 나가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 건축물의 전맹이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그랬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사용 승인 후 1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내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자 분명히 앞에 있죠. 상속은 제외하고 이를 전매 알선할 수 없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전매 제한 기한은 행정구역이나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관리지구 등을 고려 대통령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거주자 우선 분양해야 할 지역에 분양받은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분양 사업자와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계약 체결한 후 건축물의 경우는 사용 승인 전 1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래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보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 때문에 틀렸냐? 1명 이상이 아니라 이 분양 자체가 몇 명? 2명 이상인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뒤에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4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규정에서 분양 건축물의 전매의 제한 적용되는 기간은 사용 승인서부터 자 언제까지다? 사용 승인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34번 문제를 나오도록 해봅시다. 다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분양 건축물의 전매의 제한에서 제한되는 법률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 법률행위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 매매죠. 매매. 당연히 매매는 제한받잖아요. 형성 판결, 공용징수 강제로 하는 거죠. 상속, 나의 정신자유에 기인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 증여, 알겠죠? 이런 법률행위 가능하지만 상속은 제외가 되는 것도 알 수 있겠고 이거는 공용징수 법률 규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답 1번 보시면 되겠네요. 이 35번 보면 다음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 건축물이 전매의 제한에서 전매되는 법률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가지고 당연히 몇 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속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 증여 그 밖의 법률행위는 가능하지만 뭐는 안 된다? 상속. 알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상속은 사망이 계신 원인 아닙니까? 그러면 사건이죠. 사건.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34번은 1번이고 35번은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네, 36번 앞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거주자가 우선하는 것은 오피스텔은 100실 이상이라는 걸 정확히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37번도 앞에서 했죠. 자, 전매행위가 제한받는 경우는 사용 승인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그래서 1번이다 하는 걸 앞에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문제를 나가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졌을 때 이런 문제들을 갖다 잘 정리해 보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8번 다음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제6조의 4 규정에서 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취소.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 계약에 대해서 사소한 착오 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소한 착오를 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보세요. 여기 취소 중에서는요. 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이런 걸 가져가야 되겠죠. 그렇죠? 사소한 착오 가지고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유의할 수밖에 없죠. 네, 분양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하면 당연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범위 내에 전매했다. 그럼 당연히 취소해야 되겠고, 전매행위가 제한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축물서 분양받은 자와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 체결한 후 건축의 사용 승인 전에 이명 이상에게 사용 승인 전에 하게 됐으면 계약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보면 일반적으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쓸 때 사용 승인 전에 전매했다. 자, 전매, 이 두 가지 전매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 이제 39번은 앞에서 했던 내용과 같은 의미니까요. 우리가 그건 굳이 할 필요성은 알 수 없겠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설계를 갖다 변경했다. 그럼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전원에게 알려준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니까 이 내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40번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다음 중 분양받은 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설계 변경, 이런 건 꼭 공부해줘. 그래서 설계 변경과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걸 고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공용 면적,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복도 계단 같은 거, 전용 면적은 내가 쓰는 거, 전유 면적을 맞춰요. 대지 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된,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전원의 동의가 되겠죠. 난방기기, 냉방기기 등 주요 설비 이게 변경해서 가격을 인상할 처리한다. 그러면 당연히 전원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다음 층수가 감소, 전원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되게 연면적 5%면 되게 경미하다고 법 자체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갖다가 할 때 경미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게 보면 얼마냐? 요 자체가 10% 이상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10% 이상. 그래서 정답 자체는 몇 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2강을 마치고 다음 강좌 3강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